아이가 자라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있습니다.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성장의 신호가 숨어 있죠. 영상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지며 각각 생후 18개월부터 나타나는 아이의 뇌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36개월 이전에 엄마와 떨어지면 생기는 불안의 그림자, 분리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18개월 이전에 발달장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.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대부분 아이들 불안 문제예요. 특히 이제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리불안인데, 분리불안이라는 건 격리불안 또는 뭐 이런 격리불안 또는 분리불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, 이게 뭐냐면 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애착자는 주로 엄마가 되겠죠. 엄마하고 이제 떨어질 때 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왜 분리불안 장애가 문제가 되냐면,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나이가 36개월로 봐요.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36개월 이전에는 엄마가 케어를 하는 게 좋아요. 이론적으로.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지금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. 맞벌이 부모는 20개월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. 요새 또 돌 이후에 보내면 사회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. 그러진 않아요.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내면 걔들이 뭘 알겠어요. 그래서 사실은 36개월 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. 이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하고 분리가 되더라도 그런 불안을 많이 안 느끼고, 또 엄마가 일정 시간 지나면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불안을 덜 느끼는데, 그 전에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길다든지, 이제 물론 아이가 뭐 선천적으로 겁도 별로 없고 불안도 별로 못 느끼는 아이라면 큰 문제 안 되는데, 선천적으로 겁도 되게 많고 낯선 환경에 가면 긴장도 되게 심하게 하는 아이고, 예를 들면 낯선 사람만 보면 울고 까무러치는 애들이라든지, 엄마 없으면 껌딱지처럼 막 쫓아다니고 엄마 없으면 막 울고 하는 애들이 36개월에 떨어지게 되면 일종의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불안에 되게 민감해지게 되겠죠. 그럼 그 분리불안이라는 게 원장님, 이게 주 애착자하고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시터분에게 맡겨 갔을 때 이게 힘든 경우도 분리불안으로 볼 수 일종의 있잖아요. 약간 분리불안이 있는 건데, 이제 심각하냐? 이제 그렇지 않는가?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좀 힘들었는데 가고 나니까 또 괜찮아. 네.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, 계속적으로 찾고 울고 막 계속 그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, 막 뭐 밥도 안 먹고 밥 먹고 토한다든지 뭐 이런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는 그 문제죠. 개념은 알고 있는데 또 예를 들면 가족끼리 같이 있는데 가족 어른들이 같이 없을 때, 거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하는 것도 분리불안인가요? 그건 좀 찾아봐야 돼요. 어떤 특정 공포증일 수도 있죠. 어둠에 대한 무서움이라든가 네네. 뭐 이제 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불안인데, 분리불안 보기. 어떤 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느냐. 분리불안은 엄마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고, 예를 들면 혼자 있을 수 있는데 막 어두운 게 무서워가지고 무섭다 그러면 이건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다른 특정 공포증일 수 있죠. 근데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분리불안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어쨌든 불안에 민감하기 때문에, 예민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장애가 분리불안이 있고,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과잉불안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도 하는데, 모든 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경우예요. 예를 들면 뉴스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차 타는 게 무서워가지고 차를 안 탄다든가, 예를 들면 누가 뭘 먹었는데 뭐 독버섯 먹고 죽었다고 뉴스를 보고 난 뒤로는 버섯 절대 안 먹는다든지, 이런 이제 어떤, 또 누가 뭐 암 걸려서 죽었다니까 자기도 암 걸려서, 나 또는 부모님이 암 걸려서 죽을까봐 또 불안한 거, 이렇게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과잉불안이라고 그래요. 또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좀
이 시기가 아니라 이제 보통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한묵증이라는 게 있어요. 불안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증상도 있어요. 예.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포증, 어떤 뭐 특정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분리불안은 보통 이제 36개월 정도 됐을 때 많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 5세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보낼 때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하죠. 그런데 이제 보통은 분리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기는 해요.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은 잘 분리불안을 이야기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인인데도 분리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여행 같은 거 잘 안 가려고 해요.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핑계를 대요. 내가 예를 들면 뭐 몸이 피곤해서 나 안 가. 대부분 떨어지고 싶지 않나요? 근데 그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하잖아요. 어른이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자기가 분리불안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모르는 것도 있겠네요. 분리불안. 본인이 분리불안이 모를 수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이제 집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해요. 예. 예. 그런 게 좀 있어요. 다음 이야기는 ADHD, 틱, 강박으로 이어지는 신경 발달의 소용돌이, 5세 이후 우리 아이 뇌에서 벌어지는 진짜 일들에 대해서입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